뉴스라이브에서 이어가겠습니다. 한 차례 연기돼 열린 결심 공판 두 번째 기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특검이 결국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어제 밤늦게 전해진 소식이었죠. 재판이 열린 지 12시간이 넘은 시각이었습니다. 이어진 최후 진술까지 재판은 만 하루를 꼬박 넘겼습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의 서증조사, 당장 9시간에 걸친 변론이 한 몫을 했는데요. 점심시간을 빼고 저녁 8시 41분까지 9명의 변호사가 돌아가면서 시간을 썼습니다. 몽토스큐에는 입법, 행정, 사법의 상권 분립 원리를 주장한 바 있는데 미국 헌법은 이를 토대로 해서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대통령제를 창설하고, 과거 요하네스 케플러는 대학의 교수직에서 쫓겨나고 갈릴레이는 로마 교황청의 종교재판에서 이단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이들의 공통점은 지구가 돈다, 그래도 지구는 돈다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다수가 언제나 진실과 정의를 말하지는 않습니다. 지동설을 주장한 케플러, 갈릴레이부터 몽테스큐의 히틀러까지 등장했습니다. 꾸벅꾸벅 조는 다른 피고인들의 변호인들의 모습, 장관님 너무 귀엽다를 외치고 환호한 방청석 지지자들의 모습까지 함께 화제가 됐던 긴 시간의 변론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구형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번 재판을 통해 공직 엘리트들이 자행한 헌법 질서 파괴 행위를 전두환 노태우 세력에 의한 단죄보다 더 엄정하게 단죄함으로써 대한민국이 형사사법 시스템을 통해 스스로 헌정 질서를 수호할 수 있음을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피고인 윤석열 등은 진지한 성찰이나 책임 인식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피고인은 반성하지 않습니다. 양형에 참작할 사유가 없고 오히려 중한형을 정해야 합니다. 이에 피고인 윤석열에게 사형을 구형합니다. 정숙해 주세요. 예, 정숙해 주십시오. 사형을 구형합니다. 박억수 특검보의 말에 씩 실소를 내보인 윤 전 대통령입니다. 터져나온 욕설과 폭소에 미소를 지으면서 방청석을 훑어보기도 했는데요. 이어진 최후 진술, 89분에 걸친 윤 전 대통령의 마지막 호소였습니다. 근현대사 가장 짧은 계엄이고 메시지, 호소용 계엄이었는데 특검이 숙청과 탄압이라는 광란의 칼춤을 췄다. 기존 주장에 헌재에서 잘 설명하면 되겠거니라고 순진하게 생각한 바보였다. 이런 바보가 어떻게 친위 쿠데타를 하나? 이따금씩 책상을 내리치는 격앙된 모습도 보여가면서 결백을 호소했습니다. 무려 9시간을 이야기했던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들도 재판정을 나서면서 다시 한번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사건 공소사실 자체가 완전히 허황된 소설이고 얼마나 망상인지가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이런 사실을 토대로 사형을 구형하는 것을 보면서 이것이 도대체 어느 시대의 대한민국 검찰이 하는 짓인지 정말 뜨악했습니다. 자신들의 약점을 너무나 많이 파악하고 있는 사람을 제거함으로써 자기를 보호하려고 하는 보호본능에 지나지 않는다. 사형을 구형한 특검, 여전히 결백하다는 윤 전 대통령. 재판부는 어떤 판단을 내릴까요? 1심 선고는 다음 달 19일입니다. 계엄 선포 444일 만에 첫 결론을 내게 됐습니다. 자, 관련해서 임주혜 변호사와 전화 연결해서 나머지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결이 돼 있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임주혜입니다. 네, 어제 밤늦게까지 재판 관련 뉴스 주목을 하셨을 것 같은데 일단 특검의 사형 구형 의미부터 좀 짚어보겠습니다. 내란 혐의에서 지금 선고 가능한 실형, 법정형 3가지 가운데 지금 사형 구형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이 의미를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사형, 구형, 의미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사형은 법정 최고형이기 때문에 12.3 비상계엄 선포의 그 목적의 부당함, 그리고 그로 인한 국민들의 혼란감을 고려할 때 법정 최고형이 선고됨이 마땅하다. 그렇기 때문에 사형이 구형되어야 된다라는 취지로서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고요. 네. 두 번째로는 다른 피고인과의 형평성
형평성 고려 차원입니다. 형평성. 이 구형 역시도 다른 피고인들과 어느 정도 그 형량을 맞춰가는 것이 필요할 텐데 한덕수 전 총리나 이상민 전 장관에게 15년이 구형된 만큼 그보다 가담의 정도가 더 높은 김용현 전 장관에게는 무기징역이 구형된 것이고요. 결국 최종적인 책임자 그리고 이 내란의 우두머리를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는 김용현 장관보다 더 높은 구형, 결국 사형밖에 답안지가 없었다라는 해석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예. 자, 병합된 다른 8명의 피고인에 대한 구형도 어제 같이 나왔었는데, 자, 윤 전 대통령 측은 여기에 대해서 뭐 호소용 계엄이었다는 기존의 주장, 특검이 숙청과 탄압을 위해서 좀 무리했다. 여기에 더해서 뭐 몽테스키우의 삼권 분립 이런 이야기까지 해가면서 장시간 변론을 펼쳤던 변호인들이었는데, 자, 이런 9시간에 걸친 변론이 지금 뭐 단순한 재판 지연 전략이 아니고 1심 이후에 다른 상급심을 대비하기 위한 전략이다. 뭐 이렇게도 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충분히 가능한 해석입니다. 예. 일단 어제 서증 조사에만 11시간 정도가 소요될 정도로 장시간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변호를 이어갔는데요. 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기본적으로 서증 조사에 국한되지 않고 13가지라는 방대한 쟁점을 나열함으로써 이 12.3 비상계엄이 내란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증명하기 위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논거는 제시해 보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어차피 공판이 끝날 것은 예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재판을 지연할 수만도 없는 노릇이고요. 적어도 양형에 있어서 참작이 될 만한 모든 요소를 끊어놨다라고 예. 해석이 가능하고 결국 이 재판 같은 경우에는 항소 상고를 거쳐서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가야 할 텐데 그때까지를 봤을 때 할 수 있는 일단 모든 주장들을 나열해봤다라고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예. 자, 우선 첫 결론을 기다리게 됐습니다. 1심 선고가 다음 달 19일로 기일이 잡혔는데 법관 인사일 23일 전에 해야 하고 또 피고인들이 뭐 선고 기일에 안 나올 가능성 이런 것들까지 대비하면 설 연휴 전에 해야 한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었는데 자, 이게 제때 선고가 이루어질지가 일단 또 관심사입니다. 일단 선고일이 못 박아져 있는 만큼 선고는 이루어질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예. 그 날짜 시점 관점에서 일단 최후 공판이 한 차례 더 열리게 되어서 일정이 며칠 더 밀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설 전에 선고되는 것은 일정이 너무 촉박했다고 보여지고요. 예. 법관들의 전기 인사 이동을 고려할 때 그리고 이 판결문 1심 판결이긴 하지만 역사적인 의미 그리고 모든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는 사안이니만큼 예. 판결문 작성에 신중을 기하고 또 충분히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논거들을 제시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작성에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선고 날짜가 잡혔다고 보고요. 아직 그래도 한 달 정도 시간이 남은 만큼 충실한 판단 그리고 충실한 판결물이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것이라 보고 네. 선고 일정 자체는 무리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무리 없이 제때 나올 것이다. 자, 이 부분은 좀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다른 재판들도 있는데 일단 이번 금요일에 체포방해 선고, 1심 선고가 이루어지고 또 일반 이적죄에 관련해서는 윤 전 대통령 측에서 지금 기피 신청했다가 또 철회하기도 했는데 이런 재판 지연 전략이 앞으로 또 다른 재판에서 되풀이될 가능성은 없을까요? 가능성은 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어제 재판을 지연하려는 것이 아니라 워낙 일정이 촉박했기 때문에 충분히 모든 쟁점을 다루지 못해서 지금 불가피하게 이 쟁점들을 다루는 것이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예. 여러 재판이 동시다발적으로 연결되어 이어나고 있기 때문에 역시 시간 부족을 이유로 들 것 같고요. 준비 부족이나 시간 부족 등을 이유로 해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재판 자체를 조금 더 천천히 끌고 나가고자 하는 전략은 취하지 않을까 예측이 됩니다. 네, 비상계엄 선포 400여일 만에 나온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형 구형 이야기까지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